자, 그 독립과 종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배우는 용어라서 용어를 일단은 잘 받아들여야 돼. 자, 여기에서 선생님 정의해 주는 거를 잘 기억해 줘야 돼. 이거는 내용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은 문장제 문제에서 우리가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이거 독립 종속은 개념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돼. 자, 일단은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거를 확률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A와 B의 발생 확률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를 독립이라고 불러. 독립의 의미랑 약간 비슷하죠? 국어적인 의미랑. 근데 우리가 수학을 풀 때는 항상 모든 용어를 수식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거든. 이거를 언어적인 그냥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서로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언어적인 해석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 배반 사건이랑 계속 혼동하는 거야.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거든. 근데 니네가 그냥 독립이다라고 하면 뭔가 집에서 독립하는 거 생각하고 독립이다라고 하면 뭔가 떠나야 될 것 같아.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배반이랑 계속 착각한다고.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독립은 떠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수식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에서 확률 통계에서 독립이라는 거는 집을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 얘네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수식으로 어떻게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P, A바 B라는 거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A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에서 A의 확률이랑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나는 전체에서 A의 확률을 계산하나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의 확률을 계산을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말 자체가 A의 확률은 B의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구나.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도 A의 확률은 바뀌지 않구나. A의 확률은 B랑 독립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의 확률을 계산해도 A의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의 확률이 A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B의 여집합의 확률도 A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B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도 A의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B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A의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정말 이게 성립하면 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지 얘도 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위에 있는 식을 내가 정돈을 하면 PB분의 PA 교집합 B는 PA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면 밑에 있는 너도 성립하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조건부 확률이 P, B의 여집합 분의 둘의 교집합이니까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1-PB라고 계산할 수 있고 자, A랑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집합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A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면 되죠. 이게 차집합 계산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노란색 식에서 뭐를 가정했냐면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자, 여기에서 PB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미 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얘로 대체해서 집어넣어. 얘 집어넣으면 PA로 묶어내지는 거 보여요? 그치? 묶어내지는 거 보이지? 그럼 PA로 묶어내면 얘는 다 나가니까 1이 남고 여기에서 PA 나가면 여기는 PB가 남겠지. 자, 이거를 분모에 있는 1-PB로 나누면 여기 사라지고 PA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B가 A의 확률을 바꾸지 못하면 당연히 B의 여집합도 A의 확률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혹시 A도 B를 못 바꾸려나? 하고 얘를 계산해 볼 건데 자, 얘 조건부 확률은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PA분의 P, A 교집합 P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B가 A를 바꾸지 못하는 이 조건부 확률식이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나는 교집합에다가 PA 곱하기 PB를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여기 교집합 자리에다가 PA 곱하기 PB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얘네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B가 A의 확률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도 B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의 확률을 계산해도 전체에서 계산하는 B의 확률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더 많은 걸 쓸 수 있죠. 아까 우리가 B가 A를 못 바꾸면 걔 여집합도 A를 못 바꾼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A의 여집합도 B를 못 바꾼다. 이걸 쓸 수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당연히 A의 여집합도 못 바꾸겠지. A가 바뀌지 않으니까 A의 여집합도 바뀌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A가 B를 바꾸지 못하면 A는 B의 여집합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 하나로 인해서 얘도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 얘네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아주 많은 식들이 성립하죠.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A도 B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A의 확률 이게 바뀌지 않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B의 여집합도 A를 바꾸지 못하니까 여기 두 개 바뀌어서 써줬어. 이게 여집합이고 이게 A여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증명해줬듯이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B의 여집합도 A를 바꾸지 못해. 자, 그래서 얘랑 B의 여집합 또한 A를 바꾸지 못해서 얘네는 다 PA의 확률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A 또한 B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A 또한 B를 바꾸지 못해. 그럼 A가 B를 바꾸지 못하니까 당연히 A 여집합을 가정해도 B의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확률은 다 PB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B가 A를 바꾸지 못하면 B는 누구도 바꾸지 못해? A 여집합도 바꾸지 못해. 그럼 B가 A 여집합을 못 바꾸면 B 여집합 또한 A의 여집합을 바꾸지 못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야. 여기 중에 식 하나가 성립하면 지금 나머지 식들이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다 성립하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의 여집합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B의 여집합의 확률은 B의 여집합의 확률이랑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다시 써보면 A랑 B가 서로 확률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A와 B가 독립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조금 전에 수식으로 증명했듯이 B가 A의 확률을 바꾸지 못하면 B의 여집합도 A의 확률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A와 B의 여집합도 자동으로 독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A 여집합도 B한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자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잖아? 그럼 여기에 한쪽에 여집합을 붙이던 양쪽에 다 여집합을 붙이던 얘네는 다 독립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독립이면 뭘 할 수 있냐? 독립이면 아주 꿀이야 꿀. 여기 뒤에 있는 바를 지워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럼 얘네 둘도 독립이거든? 그럼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여기 그냥 제껴버려도 된다는 거야. 없애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얘네 둘이가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뒤에 바 뒤에를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몇 개 증명을 해줬지만 자, 이 중에서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명. 올해 3학년 대진여고 학통 시험에도 나왔던 증명이에요. 자, 그거 증명 하나 더 해보고 갑시다. 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매년 해주는 증명인데 올해 대진여고에도 나왔어.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다. 이거를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가 가정이죠. 그럼 A와 B가 독립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다 앞에, 하나를 다 뒤로 집어넣어. 순서는 상관없어. 여기 A를 앞에 쓰던 B를 앞에 쓰던 상관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바 앞에다가 쓰고 하나는 바 뒤에다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 뒤에 거를 없애버려. 자, 이게 지금 가정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라는 거를 수학적 언어로 쓴 게 이거야. 자, 이게 성립하면 뭐를 증명하라는 거냐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바 앞에 집어넣고 했을 때 확률값이 바뀌지 않는지 이게 참인지를 지금 증명하라는 거야. 내가 증명해야 되는 식은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정이니까 얘를 정돈하면 PB분의 PA 교집합 P 이게 PA다.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PA 교집합 P는 PA 곱하기 PB다. 자,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식의 좌변을 잘 정돈해서 이걸 이용해서 잘 정돈했을 때 우변이 나오는지를 보이면 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 교집합을 분자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밑에는 1 빼기 PB라고 쓰면 되고 자, 위에 있는 거는 1 빼기 PA 합집합 B라고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확률을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돼. 그거를 다시 1에서 뺄 거라서 1에서 PA 빼주고 PB 빼주고 더하기 PA 교집합 B라고 분자 정리되지. 얘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바로 전개해서 써버린 거야. 자, 밑에는 그대로 1 빼기 PB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써도 돼 라고 가정한 거라서 얘를 그대로 여기 자리에 집어넣어요. 선생님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지우고 바로 쓸게. 여기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PA 곱하기 PB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PB로 묶어내겠습니다. 앞에 있는 1 마이너스 PA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분홍색 줄은 마이너스 PB로 묶어내. 그럼 1 마이너스 PA가 남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1 빼기 PB. 자, 이제 마지막 한 줄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거 공통인수 보이지? 그래서 공통인수 1 마이너스 PA로 다시 묶어냅니다. 그럼 맨 앞에는 1 남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PB 남죠. 자,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PB랑 정확하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식이 1에서 A의 확률을 뺀 거니까 여집합의 확률이다 라고 남아요. 이거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지 손으로 몇 번 써보면 어려울 게 없거든. 왜냐면 여기 계산하는 게 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연산만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전혀 없죠. 이거 조건부 확률식 정리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집합의 연산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어떤 식이든 다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돈을 해보면 A와 B가 독립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바 앞에 하나는 바 뒤에 넣었을 때 바 앞에 있는 확률이랑 똑같다 라고 쓸 수 있고 둘이가 독립이면 어느 한쪽에 여집합을 붙여도 독립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네가 독립이었을 때 이 식을 정돈을 했더니 어떤 식이 나왔냐면 이런 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는 식을 쓰거나 얘는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거, 이 조건부 확률은 계산하기가 좀 껄끄럽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바를 없애고 정돈한 이 식을 우리는 계산식이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자, 내가 독립을 해석하는 방법의 식은 두 가지야. 정의대로 한 녀석 바 앞에, 한 놈 바 뒤에 집어넣어서 바 뒤에 거 없애버려서 식을 이렇게 쓰는 정의의 식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이 식을 선생님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한 게 교집합의 확률은 내가 여기에 PA라고 쓰면 여기 뒤에는 A를 쓴 순간 A는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일반 식이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가정이 되면 독립이 가정이 되면 아까 여기 지워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독립이어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가 독립이면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면 돼. 근데 사실 이렇게 늘 하고 있었거든. 우리는 이렇게 기호를 구별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얘네가 독립이 아닌 상황은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었고 독립의 상황은 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있었어. 이거를 다만 식으로 조금 더 정돈을 할 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문장제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이 식을 구별해서 쓸 일은 거의 없어.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 얘네 둘이가 독립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로 확인하거나 이걸로 확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얘네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짝수 홀수처럼 서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성립하면 독립, 이 식이 다르게 나와. 다르다라고 나오면 종속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관계만 하나 더 보고 문제 적용해 봅시다. 자, 사건 두 개가 서로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아까 배반 사건은 공통이 없는 거거든.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게 여기 수학에서 독립을 집 나가는 걸로 매칭시키지 말라 그랬어.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야. 얘네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확률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그 계속 배반이랑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배반이랑 독립 종속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이 확인을 해봤어. 배반이면 종속이 될까? 독립이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죠. 이게 가정. 배반이다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혹은 교집합의 확률은 0이다. 자, 얘네가 종속인지 독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같다가 성립하면 독립. 이게 같지 않다가 성립하면 종속. 또는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도 되고 뭘로 하든 상관없어. 이게 같다라는 게 보이면 독립, 같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종속,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면 독립도 아니고 종속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얘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 0을 대입하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서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위에 있는 문장은 얘가 독립인지 아니면 혹은 종속인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거이면 이 식이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얼토당토 아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는 A와 B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니까 둘을 곱해서 0이 될지 0이 안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0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0이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서 배반이랑 종속 독립은 원래는 상관관계가 없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에 추가 단서가 달려. 어떤 단서가 달리냐면 A와 B는 공사건이 아니야 라는 단서가 달려버린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공사건이 아니다. 자, 다시 써보면 A의 확률은 0이 아니고 and B의 확률도 0은 아니야 라는 단서가 추가돼 있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너는 0이 아니래. 절대. 너도 절대 0이 아니래. 그럼 얘네 둘은 절대 0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너와 너가 같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 이게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는데 같아지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참이 돼요. 어떤 추가 단서가 달려있으면 여기 앞에 A랑 B는 공사건이 아니다. 공사건이 아닌 사건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뭘로 바뀐다? 참으로 바뀐다. 자, 뒤에 17번 봅시다. 자, A의 확률은 0보다 크다. 이걸 보면서 A는 공사건이 아니라고 인지해야 돼. 확률은 정확하게 0 이상 1 이하인데 여기 등호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공사건이 아니야. 자, B도 공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리을번 먼저 지금 했으니까 바로 볼게요. 공사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배반이면 종속이다가 참이다. 그래서 리을번은 참이, 왜 리을이 두 개야? 기니, 디림이. 얘는 비읍이라고 둘게요. 자, 얘는 참이다 라고 돼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주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주어져 있지.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보기를 잘못 넣어놓긴 했는데 문제 두 개를 합쳐서 넣어놓다 보니까 여기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종속이라고 물어보니까 문제가 이상하잖아. 내가 두 개 문제를 합쳐서 그래. 여기서 물어보려는 거는 그냥 이게 공사건이 아니면 배반이면 종속이냐라는 명제를 물어보려고 한 거야. 자, 나머지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 푸는 거는 얘가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면 한쪽에 여집합을 붙여도 독립이기 때문에 바 뒤에는 지워버려. 그럼 완전 기본 문제지. 여집합의 확률이 1에서 A를 뺀 거냐, 맞죠?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을 붙여도 독립이니까 여기도 바 뒤에 지워버리고 여기도 바 뒤에 지워버려. 그럼 A의 확률은 1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되냐,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여기에서는 뭐 바 이런 게 없지.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 자, 근데 A와 B가 독립이면 얘네도 독립이잖아.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해버린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좌변은 A의 확률과 곱하기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왜?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그러니까 독립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다 뒤에 지우기 또는 교집합은 각각 곱해버리기 이거야. 그래서 각각 곱해버리면 이 식이 얘랑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참이다. 자, 확률의 합은 1이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독립이라고 해서 확률의 합이 1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여전히 얘는 0과 1 사이, 0과 1 사이니까 더해서 1보다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미음번. 자, 미음번의 왼쪽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B의 확률을 뺀 겁니다. 얘는 1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뺀 거예요.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선생님 얘는 여집합으로 바꿀게요. 좌변은 A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 B의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에서 합집합을 뺐으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자,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 붙여도 독립이야. 자, 독립이면 뭘 할 수 있다?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 곱할 수 있다. 그래서 미음번도 참이다 라고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자, 임의로 하나를 뽑을 때 자,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대. 자, 여기에서 A3과 A4는 배반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3 보이고 4 보이고 2, 4, 5 그냥 한 번에 다 정리합시다. 눈에 보이는 거. A2 계산해야 되고 A3 계산해야 되고 A4 계산해야 되고 A5 5개 필요하네요. 자, 1부터 10까지 중에서 여기 A에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어서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의 배수는 2, 4, 6, 8, 10.
자, 3의 배수는 369. 자, 4의 배수는 48.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5, 10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기억번 A3과 A4가 배반이냐? 이건 배반이니까 교집합의 유무를 따지면 되죠. 교집합이 없지. 배반이다. 해서 기억번은 참. 자, 니은번은 그냥 조건부 확률 계산이야. 전체 집합을 얘로 보라는 거지. 이 안에서 4의 배수를 찾으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5분의 2입니다. 라고 써야 돼. 5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2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2와 A5 얘랑 얘죠. 자, 얘네가 독립이냐? 라고 물어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정의대로 풀면 둘 중에 하나를 다 뒤에 넣어. 뭐를 넣든 상관없어요. 뭐 A2 하나, A5 하나 넣어서 자, 이거랑 비교해서 확인해 보기.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전체 집합이지. 그럼 이 안에서 2의 배수를 찾는 거야. 2개 중에 1개. 좌변 계산하면 2분의 1. 조건부 확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A2는 전체에서 얘를 세는 거야. 그럼 전체 10개고 그중에 2의 배수 5개. 같죠? 그러면 성립하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독립을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 곱하기. 그럼 나는 두 녀석의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두 개 교집합은 11밖에 없잖아. 1개밖에 없죠. 전체 10개 중에 1개밖에 없다. 자, 이거랑 A2의 확률과 A5의 확률을 곱해, 비교. A2의 확률은 이거는 할 때 뒤에 바가 없으니까 얘를 전체로 봐야 돼. 10분의 5. A5의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A5에 해당하는 원소는 2개. 그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같게 나오죠? 독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해도 돼. 뭘로 하냐에 큰 유불리는 없거든. 근데 통상적으로 선생님이 보면 이상하게 조건부 확률보다 그냥 이거 해서 비교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자, 19번 해봅시다. 자, 볼까요? 자, 일단 집합 A를 보면 집합 A는 첫 번째 눈의 수가 4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A의 확률은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분의 첫 번째 숫자는 4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A의 확률은 6분의 1이죠. 자, B의 확률은 2개 주사위의 눈의 합이 K인 거를 B의 확률로 하자. 그럼 B의 확률은 6 곱하기 6분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의 개수는 지금 K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NB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네가 독립이 돼야 되면 이게 지금 K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조건부로 하는 걸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라고 나타낼 거야. 자, 그러면 얘네 2개 곱하면 6분의 1이랑 그 다음에 6 곱하기 6분의 NB,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됩니다.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6 곱하기 6분의 N,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여기 약분되고 따라서 B의 원소의 개수는 6배다. 교집합의 확률의 6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은 이게 경우의 수니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B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6의 배수여야 돼.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이거나 12개이거나 이런 애들 중에 걸러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두 수의 합이 K인 사건을 B라고 한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 나눠서 이걸 다 쓰기 불편하니까 선생님은 표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사위 2개 하나를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쓰고 여기를 1, 2, 3, 4, 5, 6 여기 안에 채우면 총 36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겠죠. 주사위 던지는 건 다 순서쌍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어쨌든 더할 거잖아. 그래서 다 더해. 더해서 미리 써줄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게 K 값이야.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6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거나 12개거나 이런 애들 중에 찾아야 되는데, 자, 얘는 K가 2일 때 원소의 개수가 하나죠.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거든. 나가리. K가 3인 거 2개밖에 안 돼. 다 제껴. 이건 3개 제껴. 얘는 4개 제껴. 6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제껴. 자, K가 7일 때 원소의 개수가 딱 6개고 나머지는 다 6개보다 작아. 그러면 일단은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K의 값은 뭐밖에 안 되냐면 7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답을 7로 쓰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고 자, 6 곱하기 자, A랑 B의 원소의 개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지금 집합 B가 여기거든. 그럼 여기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6,1이거나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6,1, 5,2, 6,1, 5,2, 4,3, 3,4, 2,5, 1,6이라는 거야. 이 순서상 중에 첫 번째 나온 수가 4인 거는 당연히 순서상으로 보면 4,3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성립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우를 세거나 할 때 난잡하게 세면 빠뜨릴 확률이 높으니까 주사위 2개 던지고 이러는 거는 내가 저렇게 정돈해서 셀 수 있어야 돼.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B와 C는 배반이다. 그럼 A, B 독립이니까 조건부로 나타내도 되고 교집합은 각각 곱하기. 근데 얘는 교집합 물어봤으니까 각각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교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서 만들어졌을 테니 아, B의 확률은 3분의 2구나. 자, 그 다음에 B와 C는 서로 배반이라고 나왔으니 너네는 교집합이 없어서 자, 니네 합집합의 확률은 B의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C의 확률을 더한 거구나. 교집합은 없으니까 5분의 4다 하면 C의 확률 나와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겠지.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자, 21번. A와 B는 독립이고 합집합의 확률은 3분의 1. 자, 얘는 뭐 알려주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 알려주는 거네. 그치?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니까 그거의 확률이 6분의 5라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려줘. 근데 얘가 독립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은 또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이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근데 여기 합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뺐을 텐데 그게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은 넘어가면 2분의 1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랬을 때 PA와 PB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요. 그러면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6분의 1은 0이고 여기에 최고차항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상수항이 1이니까 최고차항 6을 곱해주면 되죠. 전개하면 A, B 비교해서 개수 비교해서 찾으면 돼요. 자, 밑에 22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기본 곱셈 공식 문제죠. 용어만 잘 알면 답은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합집합 확률을 구했대. 그럼 원래 합집합 확률은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각각의 확률에다가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데 얘는 이걸 독립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각각 곱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0.7이라고 구한 거고 자, 을은 배반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을은 여기 교집합의 확률을 0으로 처리한 거야. 그래서 0.9입니다. 자, 두 개 연립하면 A와 B의 확률의 곱이 얼마로 나왔냐면 0.2야.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합을 알고 곱을 할 때 차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기본 곱셈 공식이죠.
자, 우리는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4곱이다 라고 해주고 여기에 루트 씌운 게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에 문제 23번. 자, 여기 활용 문제는 우리가 독립이라는 걸 아마 크게 인지를 못하고 풀 거야. 이제 독립 활용 문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뭐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독립이라는 말은 있네요. 자, 얘가 ABC가 스위치 ABC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다른 하나 또 같이 고장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고장날 확률은 상대편이 고장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확률값이 3분의 2의 확률로 고장이 나냐 안 나냐를 의미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스위치가 닫힐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야. 닫히냐 열리냐 뭐 고장이 아니라 닫힐 확률 3분의 2, 열릴 확률 3분의 1. 닫혀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독립적이라는 거는 얘가 닫히냐 열리냐는 얘네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이 3분의 2의 확률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A가 열려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저기 BC 쪽으로 아예 못 넘어가는 거니까 이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지. 닫힐 확률이 3분의 2니까. 닫혀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열려 있는 걸 X로 표시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A에는 전류가 흘러. 자, A의 전류가 흐르는데 BC의 전류가 하나라도 흐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 B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고 C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라고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분의 2, 얘네들은 각각 독립이니까 그냥 각각의 확률로 곱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전류가 흐르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는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자, 24번. 자, 어떤 시합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 C가 A를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얘네가 가나다에 배정될 확률은 다 똑같대. 자, 그랬을 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얘가 독립의 확률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독립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확률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장제 문제로 해석해보면 확률값이 고정된 사건은 그냥 다 독립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주사위 던지는 거는 우리가 다 확률값을 다 똑같이 6분의 1로 고정시켜서 계산하잖아.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거 장소, 시간 이런 거에 확률값이 바뀌지 않죠. 내가 던지든 친구가 던지든 누가 던지든 동전 던지는 거의 확률은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로 픽스되어 있지. 자, 복원 추출. 꺼낸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어. 확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거는 선생님 그냥 예시를 든 건데 자, 이런 애들처럼 문제를 풀 때 확률이 고정돼 있어? 걔네는 그냥 다 독립이다 라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B가 C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 A랑 B가 붙어. 근데 B가 이겼어. B가 흥분해서 갑자기 막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이길 확률이 막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 중에 누가 이기든 B가 C를 이길 확률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4분의 3으로 픽스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문제를 유형화 시켜 놓은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독립이라는 걸 인지하고 사실 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한 거는 얘가 왜 갑자기 독립하다가 이게 나왔지? 라는 게 이런 것도 다 독립사건이다 라고 관찰하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토너먼트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토너먼트를 배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네가 배정될 확률이 다 똑같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토너먼트는
이런 종류의 토너먼트가 있을 거고 B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토너먼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갈 토너먼트 세 종류의 토너먼트가 있는데 그게 다 똑같대. 그러니까 이런 토너먼트가 만들어질 확률도 3분의 1이고 얘가 될 확률도 3분의 1, 얘가 될 확률도 3분의 1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는 여기서 우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우승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 토너먼트가 만들어지는 확률 먼저 계산해줘야 돼. 그러면 이러한 토너먼트가 만들어질 확률이 3분의 1. 이거를 빠뜨리지 않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A를 이제 우승시키시면 돼요. 그럼 A가 B를 이기게 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그럼 A가 여기에 오죠? 그럼 A랑 C가 붙는데 여기에서 A가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A가 C한테 질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나머지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지? 똑같이 계산해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앞에 3분의 1 안 빠뜨리게 조심해야 돼. 자, 25번 문제 읽고 뭐 틀려도 되니까 본인 생각대로 한번 확률값 써보세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다른 반 애들은 어디에 있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른 반 애들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라는 건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라는 소리고 그런 건 확률로 나타내면 굳이 나타내면 1입니다.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 뭐든 상관없다. 이런 거는 확률로 표현하면 다 1이야. 자, 근데 2반은 상관이 있죠. 2반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1반과 2반이 배구 시합을 하게만 해주면 돼. 여기서 막 누구를 최종 우승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야. 1반과 2반이 만나는 데까지만 확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반의 위치는 중요하죠.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거를 내가 토너먼트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2반은 똑같지. 그러니까 2반이 여기 배치되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를 딱 기준으로 해서 2반이 이쪽에 배치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 다 나눌 필요 없지. 2반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치러야 되는 경기의 수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토너먼트가 만들어질 확률은 계산해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2반이라고 쳐봐. 나는 1반을 만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게 1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이쪽에 있는 게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배치되냐 이쪽에 배치되냐는 다른데 나는 저쪽에 배치되고 싶지만 확률상으로는 저쪽에 배치되기가 더 어렵죠. 왜? 저기는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는데 여기는 네 자리가 있으니까 확률상으로는 내가 이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그거는 자리의 개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이쪽에 배치될 가능성 먼저 써줘야 되잖아. 그 가능성이 더 희박하니까 그거는 저기 남아있는 자리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전체 남아있는 자리의 개수는 6개인데 그중에 1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자리는 2군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배치될 확률은 6분의 2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하나니까 6분의 1 아니에요. 맞아. 여기에 배치될 확률은 6분의 1이고 여기에 배치될 확률도 6분의 1이야. 근데 얘네를 한 번에 계산하겠다고. 어차피 경기 횟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6분의 2로 한 번에 계산하는 거고 내가 여기에 있을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지만 그 뒤에 후속 계산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한 번에 아무데나 네 군데 중에 아무데나 쓰는 걸로 해서 6분의 4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반과 2반이 붙게 해줘야 되니까 2반이 여기서 일단 이기게 해줘야 돼. 2분의 1. 자, 모든 반은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기권이나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그러면 둘은 만남이 성사되죠. 우리는 만나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얘는 이걸로 끝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6분의 4의 확률로 2반은 6군데 중에 여기 4군데 어딘가에 배치된 거야. 그 확률을 6분의 4라고 써준 거고. 그랬을 때 1반을 만나기 위해서 2반은 일단 여기 경기를 한 번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거를 별로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반이 여기 올라왔어. 그럼 2반은 여기 경기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반은 여기서 대기 중이야. 자, 그러면 1반도
여기 올라오게 해줘야 되니까 1반은 여기 누가 올라오든 상관없어. 누가 왔던지 간에 1반은 여기 경기를 한 번 하는 거니까 1반은 여기에서 이기게 해줘야 돼. 그러면 둘은 비로소 만납니다. 그러면 별 하나당 확률이 2분의 1인데 별이 지금 3개 보이니까 2분의 1이 3번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2개 더하면 답이야. 이해됐어요? 2반이 여기서 이기고 2분의 1. AND 여기서 이기고 2분의 1. AND 1반은 여기에서 이기고 2분의 1. 그럼 둘은 만날 거야. 잠깐 쉴게요.